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4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시황 이야기가 우선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제 어제 어떤 급락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어떤 좋은 뉴스가 많을까, 우리 시장, 혹은 뭐 글로벌 시장에, 혹은, 악재의 어떤 그런 뉴스들이 많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합니다. 일단 방송 내용 하기 전에, 저도 최근에 들어서 여러 어떤 동영상이라든지 뉴스 아니고 증권 방송들을 좀 모니터를 좀 계속 해보고 있었는데요. 원래 이렇게 시장이 좀 혼탁하고 할 때는 오히려 저는 뉴스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왜냐면 그것이 오히려 어떤 좀 뭐라고 할까요? 흥분된 어떤 무언가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 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일간 차트로 봤을 때 그러니까 코스피로 보면 작년 한 요맘때 이후로 여기와 여기는 좀 흥분된 어떤 이런 구간이었었거든요. 지수가. 근데 요 당시 때 보면 요 당시 때 삼성전자가 300만 원 간다고, 400만 원 간다라는 어떤 뉴스가 나오고 뭐 이럴 때였었습니다. 그럴 때였었고, 뭐 이 언저리 역시도 셀트리온이 무섭게 치고 더 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로 나왔을 때였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과열 구간에서 뉴스들이 간혹 좀, 냉정을 찾지 않고 매일매일 어떤 상승한 어떤 종목들을 그냥 여과 없이 계속 방송함으로써 지금 시장이 굉장한 거구나라고 이야기를 느끼게끔 분위기를 만드는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도 보면 요 언저리 때가 보면 회사에 전화를 그 직원들이 회사에 그러니까 전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회원들의 가입이 많았을 때예요. 이때가. 근데 사실 이때는 조심해야 될 구간이었거든요. 조심해야 될 구간들에 이랬던 거죠. 시장이 밑에서부터 쫙 올라오니까 이때까지는 좀 두려움에 있었겠죠. 이걸 조금 더 키워볼까요? 조금 더 키워보면 이렇게 보면 사실 이 강세장의 시작은 2016년도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 이전에 시동을 걸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의 강세장의 시장이 지나왔는데 여기까지는 2017년 7월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계속 좀 두려움의 어떤 기억들이 많았던 구간이었고요. 분명히 박스피인데 왜 2000선을 넘어서 계속 가지? 계속 가네 뭐 이랬던 거였고 그 다음에 추석인가가 지나고 나서 급등이 나오고 확 눌리고 급등이 나왔던 이 구간 이 시장이 가장 무섭고 위험한 구간이었죠. 그래서 저희도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이 구간에서 셀트리온을 매도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요 당시 때 개인 투자자분들의 회원가입 문의가 가장 많았었어요. 왜냐면 시장에서 하도 좋은 뉴스들만 나오니까 그랬었고 그리고 여기 요 자리에서 저희가 그때 이런 제목을 로 방송을 했었는데요. 주식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로 방송을 했었거든요. 요 언저리 때. 그래서 요 언저리 때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손실이 커져서 주식을 포기할 그런 구간들이었고 여기 최근에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어떤 통화를 해보면 시장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많이 했었고요. 최근에 다시 이렇게 올라오니까 최근에 어떤 회원가입 문의가 또 많아지고 있거든요. 꼭 이것이 어떤 시장을 말해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조금 아이러니한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왜 그럴까라고 보면 그 주변 환경들인 것 같아요. 증권 방송 혹은 증권 동영상 뭐 이런 건데, 최근에 시장이 이 상황인데 여기쯤 왔는데, 여러 가지를 모니터링을 해보면 너무 위험한 방송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위험한 방송. 어떤 방송을 보니까 아예 테마주라고 딱 크게 글씨를 적고 테마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지 않나요? 그러면서 가장 1등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한 종목을 뽑더라고요. 아마 이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체시스라는 회사를 꼽으면서 이 회사가 테마주 대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회사가 요 언저리에 왔을 때 지금 900원짜리에서 한 1,800원 정도, 약 한 2,000원 정도 뭐 근처까지 온 거죠. 1,800원이니까. 근데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4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뜨기 전에는 200억짜리였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얘네들의 물량은 또 절반밖에 유통이 되지 않아요. 거래량도 거의 없고. 그래서 얘네가 이 1,000원대에서 여기까지 올라올 때 몇 억밖에 들지 않았어요. 이 상승을 시키는 데 힘은. 좀 허무하죠. 근데 이런 시가총액 400억짜리는 매수하기도 어렵고 매도하기도 어려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종목이 대장주라고 이 종목을 매수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방송 여기저기에서. 너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회사가 한번 실적을 한번 봐볼까요? 실적을 보면 지난 분기에 5억을 벌었어요. 5억. 순이익 5억이에요. 3개월 동안 5억. 3개월 동안 5억이니까 한 1억 5천 정도씩 한 달에 벌었다는, 순이익이 벌었다는 거거든요. 한 달에 1억 5천 버는 회사에 내가 1억을 베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게 지금 어떻게 시장이 돌아가는지 상당히 위험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테마주와 어떤 트렌드, 뭐라고 하나요? 어떤 시세가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지죠, 맨 처음에. 그리고 이 스토리가 어떤 A 기업이라고 한다 보면, 이 A 기업과 스토리가 좀 매칭이 돼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된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이것은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테마주, 잡주의 어떤 이런 패턴인 거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 스토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이 힘을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이 밀어주는 데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회사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회사가 진짜로 어떤 실적이 증가하느냐, 재무제표가에 어떤 플러스가 생기느냐까지 가야지, 이것은 뭐 어떤 내용도 있고 어떤 정말 큰 어떤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무언가로 볼 수 있는데, 그냥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름 비슷한 회사도 오르고 그냥 갖다 붙이면 테마주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종목을 그래도 얼굴이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대책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은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개별주로 해야 된다. 뭐 시가총액 작은 소형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말을 잘 뒤집어 보면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 지수가 안 좋다라는 것은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대부분의 종목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위험하니까 매매를 자제하자라고 해석해야지, 그러므로 어떤 소형주, 잡주를 테마성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자, 이거는
정말 이것을 무슨 뭐 어떤 도박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수익률 게임, 정말 무슨 컴퓨터 머니 게임 하듯이 뭐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것은 저는 상당히 위험한 것 같고, 최근에 이렇게 위험하게는 좀 매매를 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시장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한 두어 번 운 좋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잡주나 테마주로. 근데 한번 이렇게 꽉 물리면 그런 잡주나 테마주는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물타기 하다가 잠기는 거거든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은 시장이 위험하니까 어떤 방송이나 어떤 무언가에서 누군가 이렇게 부추겨도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실적 좋은 회사의 위주로 해야 된다. 설령 그 상승의 어떤 속도가 늦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확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호재성 뉴스가 많을까, 악재성 뉴스가 많을까, 앞으로 향후. 저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호재성 뉴스가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는 좀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좀 기대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반기는 모르겠고, 수급적인 어떤 불편한 어떤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상반기는 호재성 뉴스가 많은 것 아닌가라는 일단 단순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주가에 선반영된 것이면 그 호재성 뉴스가 나오기 이전에 주가는 꺾일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지금 가장 큰 뉴스라고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미국과 중국이겠죠. 미국과 중국의 어떤 협상이 5월 말 초에 어떤 타결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근데 사실 이거는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알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얘네들이 협상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시장에서 말하는 5월 뭐 말이나 6월 초쯤 요 언저리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시장에서 어떤 급락이 나오지는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머릿속에는 그냥 들었던 거죠. 근데 아무튼 이러한 어떤 소설은 지수를 이기지 못하니까요. 지수가 움직이는 것이 곧 사실이 진실이니까 그냥 소설만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타결의 어떤 이슈도 있고, 또 최근에는 중국 쪽도 중국 쪽에서 1분기 GDP도 괜찮게 나왔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GDP는. 근데 기업 실적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분기가 좀 안 좋을 것으로 뭐 많이 예측을 했는데 실제 나오는 어떤 실적들을 보니까 예측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정도이지 실적이 안 좋은 건 맞는 거죠. 그리고 2분기도 1분기와 다를 것 없이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는 어떤 우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려들이 일단 있지만 중국 쪽에서의 또 저는 어떤 좋은 이야기들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이런 이야기죠. 5월 말 6월 초쯤에 어떤 협상이 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중국은 내수 진작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노력을 기울일 거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좋은 뉴스들의 어떤 희망적인 어떤 뉴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겁니다. 또 만약에 미국에서 일단 뭐 브렉시트 같은 것도 10월로 다 연기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국의 어떤 연준의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라든지 그리고 뭐 트럼프의 어떤 러시아 스캔들 역시도 이젠 좀 마무리된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의 어떤 소비 부양책에 대한 어떤 내용들 이런 종류의 어떤 좋은 이야기들도 좀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일부에서는 중국에서 이번에 어떤 지표들이 좀 좋게 나오면서 블룸버그 뉴스를 보니까 오히려
유동성을 좀 더 늘리려고 이제 했던 이런 방식을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오니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것 아니야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어떤 생각은 일단 뉴스로 보면 무역 협상 관련한 어떤 타결 이전까지는 뭐 그리 큰 악재가 나올 게 뭐 없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생각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 지수를 대응하는 것인데, 어제 저희가 카페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조정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중요한 어떤 그 어제 말씀드렸던 라인선들을 이탈하는지에 대한 어떤 좀 집중해서 보는 것, 그리고 S&P 500의 어떤 전고점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이런 것들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보면 삼성전자 쪽의 매도가 매우 좀 강한데요. 그러면서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이 좀 강하게 올라갔는데, 이것은 하루로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삼성전자가 힘이 좀 이렇게 빠지면 우리 지수가 강하긴 어렵죠. 그래서 조금 긴장하면서 보고 있고 아주 중요한 자리에 왔다라고 보고요. 저희의 어떤 그 고민은 이런 겁니다. 중요한 자리를 이탈한다면, 갑자기 펜이 안 나오는데요. 중요한 자리를 이탈한다면, 아마 4만 한 2천 원대까지도 그 삼성전자가 좀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오면 진짜 매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보면 좀 두서없었지만, 일단은 시장에 어떤 큰 악재가 나올 어떤 내용들은 그리 많지는 않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호재성 뉴스가 더 많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일단 지금 우리 시장이 조정에 든 것은 맞지만 아직 하락으로서 전환했다라고는 보여지지는 않는 이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도 긴장하면서 좀 시장을 더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회사의 그 유한타증권에서 서울에서 이제 손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HTS 기억나시죠? 2017년도에 새로운 HTS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여태까지 계속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으로 다시 한번 미팅을 했고, 좀 유한타증권 쪽에서도 이번에는 어떤 내부 사정이나 이런 거를 제하고라도 3개월 안에 최대한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HTS를 새롭게 만든다라는 것이 뭐 어떤 무슨 뭐라고 할까요? 어떤 마법의 무언가를 만든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을 차트에서 표현해보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 안에 가장 중요한 실적이라는 것을 좀 넣으려고 합니다. 실적이라는 것을 넣을 건데요. 저희가 5가지를 꼭 넣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5가지를 아마 설명을 들으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적을 볼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5가지를 넣자라고 했었거든요. 그것이 이 차트에서 표현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매출액 증가율, 그리고 영업이익률, 그리고 EPS 증가율, 그 다음에 ROE와 BPS, 요 5개의 지표를 넣자라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어떠한 여기서 이만큼 상승할 때 EPS들이 이렇게 분기마다 발표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증가율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10% 증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EPS 증가율이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아마 이렇게 표시될 것 같아요. 느낌에는 가장 무겁게는 BPS가 이렇게 지나갈 것으로 보이고,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삼성전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만들어질 어떤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저의 상상 속에는 이런 차트가 나왔으면 했던 생각이 있었는데요. 만약 EPS라고 하면 2017년도부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2016년도부터 EPS가 보면 이렇게 EPS가 잔잔히 오던 EPS가 2017년도에 급증하고 2017년도, 18년도에 조금 둔화되다가 이게 확 반토막 나는,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되겠죠. 영업이익률도 쭉 같이 오다가 쭉 올라오고 조금 올라오고 또 반토막 났다가 조금 이제 증가하는, 미래에는 뭐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률 그리고 매출 증가율도 비슷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매출 증가율은 아마 여기서 그렇게 많이 꺾이진 않을 거지만 증가율로 보면 상당히 많이 내려올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BPS는 BPS를 보면 어딨나, 여기도 보면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게 보이잖아요. 아마 BPS는 꾸준히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을 거야, 아마.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상상 속에서인데요. 아마 근데 이렇게 구성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화면에 BPS가 기본으로 이렇게 쭉 깔릴 거고, 매출 증가율들이 나올 거고, 영업이익률들이 나오고, ROE가 이렇게 표시되고, EPS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에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같이 합쳐진 모양을 볼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현재라면 미래의 어떤 추세선가 예측치까지도 표현을 해서 어떤 실적의 방향을 보고 주가에서, 차트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상상을 좀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HTS로 구현하려니. 그래서 이것을 오늘 좀 다시 회의를 했고 다시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로 서로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는데요. 아마 저는 좀 이게 좀 매우 기대됩니다. 지금이 4월이니까 뭐 좀 더워질 때 좀 되면, 혹은 휴가철 되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 그 회사의 이 유안타증권, 그러니까 저희 회사를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승인을 해준 저희 그 정회원분들은 그 차트를 쓸 수 있도록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좀 뭔가 두서없는데요. 이렇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위험하게 매매한 사람들도 많고 그것을 부추긴 사람들도 많은데요. 신경 쓰지 말고 정석대로 좋은 회사를 최대한 좋은 가격에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시장이 지금 현재는 확실한 조정기에 들어왔고, 미국 시장 역시도 어떤 전고점에 대한 어떤 불안함들이 있는 건 맞는데요.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좋은 뉴스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긴장하면서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이후에 만들어질 HTS가 매우 좀 기대되곤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어제 그 카페에 올려드린 내용과 같이 시황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일단 좀 중요해질 것 같긴 한데요. 매우 긴장하면서 보고는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조금 어수선하게 갑자기 좀 머리가 띵해지는 바람에
마무리 빨리 지을게요. 예,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